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유닛에서는 문자열 응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은요, 문자열을 조작하거나 정보를 얻는 다양한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메서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정 문자열을 새로운 문자열로 바꾸는 게 이제 리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 바꿀 문자열, 새 문자열 해주면 이 문자열을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문자열 안에 문자열을 다른 문자로 바꿀 때 뭘 사용한다? 리플레이스를 사용한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볼 거는 이 문자열을 자체적으로 변경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확 바꿔버리는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바뀐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hello world replace 그랬어요. 그러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수정해 주세요. world라는 글자를 파이썬으로 고쳐주세요. 그럼 이 world 자리에 파이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hello 파이썬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바뀐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문자열이 저장된 변수에 replace를 사용한 뒤에 다시 변수에 할당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s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곳에 hello world라는 이제 문자열을 넣었어요. 자, s라는 문자열에서 replace 바꿔주세요. world라는 자리를 파이썬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hello 파이썬이 됐겠죠. 그 결과를 s라는 변수에 다시 넣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s를 출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hello 파이썬이 출력이 되겠죠. 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단에 있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s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hello world를 넣어 놓도록 할게요. hello world. 자,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를 수정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s에 있는 문자열 중에서 뭐를 수정을 할 거냐. world라는 글자를 자, 이 글자를 파이썬으로 고쳐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hello 파이썬이 이렇게 된 거죠. 월드 자리에 여기 있는 월드 자리에 이제 파이썬이 들어온 거예요. 자, s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네, 그러면 hello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 자체는 변경하지 않고 단지 바뀐 결과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s에다가 이 바뀐 결과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대입 연산자를 하나 더 써주면 이 내용으로 바뀐 내용이 s라는 변수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s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바뀐 내용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트랜스레이터는 문자열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str make trans 바꿀 문자, 새 문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테이블 이렇게 사용하면 문자를 바꾼 뒤에 결과를 변환해 줍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테이블은 str make trans a, i, o, u 1, 2, 3, 4, 5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문자열에서 a, e, i, o, u 이런 글자가 나오면 1, 2, 3, 4, 5로 바꿔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플 트랜스레이트 테이블 그랬죠. 애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만든 테이블 형태로 고쳐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애플 한번 써볼게요. A, P, P, L, E가 있죠. A는 뭘로 바꿔주세요? 1로 바꿔주세요. P는 있나요? 없어요. P 있나요? 없어요. L 있나요? 없어요. E는 뭘로 바꿔주세요? 2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해당된 문자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그대로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군요 라는 겁니다. 문자열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플릿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를 해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이 있고 스플릿하고 나서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공백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걸 리스트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해당된 문자열이 꼭 공백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다른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컴마를 중심으로 지금 분리가 되는 걸 컴마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컴마를 중심으로 문자열을 분리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스플릿에다가 이 따옴표 사이에다가 컴마를 넣어주면 컴마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분리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자열을 분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연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연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조인을 사용해 주면 돼요. 조인 리스트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백하고 나서 조인하고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문자열을 나열을 해주면 이것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이렇게 공백을 줬잖아요. 그래서 공백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문자열과 문자열을 하이펀으로 연결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이펀을 쓰고 조인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이펀으로 연결된 문자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열 리스트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을 이용한다? 바로 조인을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영문자에 대소문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모두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어퍼가 해주면 돼요. 이미 대문자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대문자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하여튼 어퍼를 쓰면은 결과가 모두 대문자로 보여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다 소문자로 분명히 적었죠. 근데 이거를 대문자로 표시해 주세요. 어퍼 이렇게 해주면은 다 이렇게 이제 전체 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로우를 사용해주면 이제 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이미 소문자가 있는 건 그대로 소문자가 표시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문자로 모두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주면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문자로 표시하는 것은 로우고 대문자로 표시하는 것은 어퍼다라는 거죠. 자, 이미의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이거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주면 이렇게 네, 다 소문자가 표시가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다 대문자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어퍼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대문자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문자열을 사용하다 보면은 공백을 삭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트립인데요. 왼쪽에 있는 공백을 지우겠다, L 스트립,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지우겠다, R 스트립, 양쪽의 공백을 지우겠다, 스트립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L 스트립 했어요. 그럼 이 문자열에 왼쪽에 있는 공백만 지우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공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오른쪽의 공백을 삭제할 때는 R 스트립을 사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R 스트립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오른쪽의 공백을 지워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립은 문자열에서 양쪽에 있는 연속된 모든 공백을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끝, 오른쪽 끝 공백을 모두 제거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A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넣어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공백을 주고 코리아라는 걸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왼쪽의 공백을 없애주세요. A.L 스트립. 자, 이렇게 하고 네, 보여주면 어때요? 왼쪽의 공백이 이제 지워진 결과를 보여주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공백을 없애주세요. 라고 이제 해보면은요, 오른쪽의 공백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양쪽의 공백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자,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공백
아닌 다른 문자도 삭제할 수가 있어요. L스트립 하고 나서 삭제할 문자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 여기서 지정한 문자가 나오면 그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고 L스트립 하고 나서 쉼표하고 마침표를 지워주는데 왼쪽에 있는 거, 이 문자열의 왼쪽에 있는 걸 지워주세요. 왼쪽에 봤더니 쉼표만 있죠. 그래서 쉼표만 지우는 거예요. 공백은 지우란 소리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백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R스트립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 이렇게 되어 있는데 R스트립을 썼죠. 이 문자열의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쉼표하고 마침표가 있으면 지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침표가 있죠. 그래서 마침표가 제거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L스트립, R스트립 양쪽을 지워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스트립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스트립하고 나서 삭제할 문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문자열 양쪽에서 지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파이썬 마침표. 스트립하고 나서 마침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해당된 문자열의 양쪽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백은 제거하라는 말이 없죠. 공백이 없으니까 공백은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정한 특정한 문자도 삭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문자열을 우리가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길이로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왼쪽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남은 공간은 공백으로 채워집니다. 파이썬 하고 나서 L just 10 그랬습니다. 그럼 10칸을 마련합니다. 10칸을 마련한 다음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왼쪽부터 채워나가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도 있겠죠. 이번에는 파이썬 하고 나서 R just 10 그랬습니다. 10칸을 마련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채워주세요. 그럼 10칸을 이렇게 마련한 다음에 오른쪽부터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고 그러면 왼쪽에 4칸이 남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R은 right를 말을 하고 또 L은 left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문자열을 왼쪽으로 정렬해 봤고 또 오른쪽에도 정렬을 해봤죠.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센터 명령어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센터 10 했어요. 그럼 10칸을 마련을 해요. 10칸을 마련하고 지금 파이썬이란 글자가 몇 글자인가요? 세어봤더니 6글자죠. 그러면 이제 4칸, 4가 나오죠. 이 4를 절반 쪼개요. 그러면 2가 되죠. 그래서 왼쪽에 2칸 남기고 오른쪽에 2칸 남기고 이 안에다가 이제 파이썬 내용을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센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왼쪽에 2칸, 오른쪽에 2칸 남겨두고 가운데 이렇게 파이썬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는군요. 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이제 왼쪽 2칸, 오른쪽 2칸 남았었는데 정확하게 안 남을 때가 있겠죠. 자, 센터 11 했습니다. 그럼 11에서 총 11칸이 마련이 되는데 파이썬이 지금 6글자잖아요. 6글자를 빼봤어요. 그랬더니 5가 되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왼쪽에 2칸, 오른쪽에 2칸. 자, 이렇게 하면 4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은 하나는 왼쪽에다 둬요. 그래서 왼쪽에 공백이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 파이썬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메서드 체이닝이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메서드를 줄줄이 연결한다고 해서 이제 체이닝 해가지고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오른쪽으로 정렬한 다음에 대문자로 바꾸시오. 오른쪽 정렬하시오. 대문자로 바꾸시오.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정렬하시오. R just 대문자로 바꾸시오. upper 이렇게 이제 연달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정렬하세요. 10칸 마련해서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또 대문자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때 자주 사용했던 거 input, split이 있었습니다.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연결한 거죠. 이런 것들도 메서드 체이닝이다라는 거죠. 네, 문자열 왼쪽에 0 채우기가 있는데요. 이제 GP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 하고 나서 GP 4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칸이 몇 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4칸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4칸 마련 다음에 이제 35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4칸이 마련이 돼서 35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왼쪽에 남은 공간을 이제 0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3.5 지필 6이다 그랬죠. 그럼 6개의 자리가 확보가 되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확보가 되죠. 그 다음에 3.5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3, 3.5가 되고 그럼 3칸이 남았죠. 이 3칸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0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필 10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이제 몇 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10칸이 마련이 되겠죠. 네, 그래서 10칸 다 썼나요? 네, 10칸 됐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채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앞에 5칸이 남았군요. 이게 다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0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find, 찾을 문자열 하면 특정한 문자열을 찾아서 걔가 몇 번에 있느냐 인덱스를 반환을 하는 거죠. 근데 없어요. 그런 문자열 없어요. 그럴 때는 -1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찾으냐면 가장 왼쪽에서부터 몇 번이다 라는 걸 찾는 거고요. 똑같은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처음 찾은 문자열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자, 애플 파인애플이라고 있어요. 네, find PL 좀 찾아주세요. 그럼 0번, 1번, 2번, PL이 어때요?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그래서 2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 XY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여기를 눈 씻고 찾아봐도 XY가 없죠. 이럴 때는 이제 -2를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네, find가 왼쪽에서부터 특정한 문자열을 찾아갔죠. 그러면 이제 또 오른쪽에서부터 찾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뭘 이용해 줄 수 있냐면 rfind를 이용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r은 right를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문자열이 없으면 -1을 반환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애플 파인애플이 있는데 조금 제가 크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이 있고 한 칸 띄고 네,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덱스 번호 좀 한번 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find PL 그랬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PL을 찾아라. PL이 오른쪽에서 오다 보니까 여기서 만났죠. 그럼 얘가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에요? 1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XY 좀 찾아주세요. 애플 파인애플에서 XY 있나요? 역시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없을 때는 뭐가 표시된다고요? -1이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자열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인덱스도 있습니다. 인덱스하고 나서 찾을 문자열 하면 얘는 왼쪽부터 특정한 문자열을 찾아서 인덱스를 반환해 줍니다. 자,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없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이 되고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여러 군데 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찾은 문자열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0번, 1번, 2번. PL은 몇 번에 있나요? 네, 0번, 1번, 2번, 2번에 있죠. 뒤에도 물론 PL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찾은 인덱스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서부터 문자열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R 인덱스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R 인덱스 찾을 문자열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특정한 문자열을 찾아서 인덱스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없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이 되고요. 또 내가 찾은 게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찾은 문자열의 인덱스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 있다. 인덱스 번호는 여러분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제 적어 놓는 거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한번 그대로 한번 써 보세요. 애플, 그다음에 한 칸 공배, 그다음에 네. 파인 애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13번도 있고 14번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PL을 찾는데 오른쪽부터 찾으세요. 바로 여기가 PL이 있는 거죠. PL. 그래서 몇 번에 있는 거요? 바로 12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된 문자열이 몇 번 나왔나요? 라고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게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문자열을 하면은요. 자, 이 해당되는 문자열이 보여주고 카운트 PL. 이 앞에 있는 문자열에서 PL이 몇 군데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PL 한 번 나왔죠? 또 여기 PL 한 번 나왔죠? 총 2번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2다 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여러 문자열 조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